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시장이 눌렀죠. 저점 2550 라인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온다 라고 얘기했죠. 2600은 이제 연기금 매수가 들어와요. 그동안 2600 위에서는 매수가 안 들어왔었는데 오늘 또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개인들이 한 5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6400억 매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영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 리스크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그 탄핵 선고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영치적인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되게 두려워해요. 그 두 번째 이제 정치적 리스크죠.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리스크가 있고 현재의 선고 기일이 언제 잡히냐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올 거예요. 저번 주에 기대감이 있었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실망감으로 돌아선 거죠. 이게 또 4월로 넘어가고 또 공매도에 대한 영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으로 돌아가면 작년 11월까지 외국인들이 한 9조 정도가 매수가 돼 있었고요. 12월에 정치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이게 탄핵이라는 게 시장에 이제 녹아내면서 외국인들은 한 8조를 던져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12월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한 해는 외국인들이 1조 8천억 매수 마감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불확실성으로 1월, 2월달 매도세가 되게 셌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보는 거예요. 자, 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엄청 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주, 한번 잘 볼게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외국인들이 4조 6천억을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1월, 2월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다가요. 3월 달에는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시점에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이제 893억 이렇게 됐어요. 엄청나죠? 2월 달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얼마나 많이 때렸냐면, 잘 보면 2월 말까지 보면요. 3조 7천억을 팔았어요. 그랬다가 3월에 들어오면서 3월 17일 셋째 주에 기대감이 있었죠.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보면 외국인들 2조 7천억을 샀어요. 이게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이번 주에도 24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2,800억. 그 다음에 이제 27일 이제 수요일까지 이제 결정이 나야 금요일 날 선고가 내려질 거다라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 수급을 보면 26일부터 현재까지 이제 26일 날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27일, 28일 수급을 보면 매도세가 셌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5천억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지금 방향은 이 정치적인 고려, 이게 이제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공매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고 있고요. 이런 게 복합적으로 믹싱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매도는 3월 30일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건 다 알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요. 현대차의 이제 자동차 관세도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 오늘 매도세가 센 거는 바로 이제 불확실성인 거죠. 이런 게 이제 정치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외국인들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리스크도 지금 한몫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결이 돼야 주식시장도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동차 관세는 이제 우리가 예측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관세 영향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고, 이 반영이 언제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은 다 이제 묻혀 있죠. 모든 우리 국민들이 이게 탄핵에 대한 그 선고 기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많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해결이 되면 주가는 이제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또 하나 힌트를 준 거는, 우리가 시장을 잘 볼 때 2600이 이제 라인인데요. 2600 위에서는 연기금이 사질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2600이 깨지니까 바로 400억이 들어와요. 뭐 큰 건 아니지만 사고 있다는 게 중요한 팩트이기 때문에 연기금은 2600 밑에 내려오면 주가 방어를 해요. 그 이유는 연기금이 매수세가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잡힌 매수를 보면 3조 6천억을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평균 단가가 보면 2500 밑에예요. 2600 사이죠. 2550에서 2500 그 밑에는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빠진다고 연기금 방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매수가 잡힌 거고요. 이런 게 수급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그 시점을 잘 맞춘다면 올해는 되게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이 스탠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이 관세의 영향보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언제 해결되는 시점이 주식을 레벨 바턴이 될 거니까 그 라인을 잘 보고요. 미국 시장도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4월 중순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요. 이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4월 중순까지는 흔들릴 수는 있어요. 아래 위로 많이 흔들릴 수 있고요. 그 흔들림이 이제 관세의 영향과 이제 실적 패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4월 초까지는 조정 국면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 4월 이후에는 그런 관세 영향은 좀 더 벗어나는 시점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금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금을 4년 전부터 매수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금값이 오늘 또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90달러까지 올라왔죠. 지금 선물로 보면 3,100달러가 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제가 강연할 때는 제가 금을 사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서 금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어요. 금은 그냥 바이앤홀딩이에요. 지금 선물 지수는 지금 보면 3,122달러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금은 뭐 3,500달러보다는 좀 더 레벨던이 될 수 있어요. 트럼프 때는 은 좀 잘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그러죠. 대체자산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금과 그다음에 중국 상해 좀 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중국은 올해 이제 정책 지원을 많이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아마 정책 스탠스가 많이 뿌려줄 게 보여요. 그러니까 중국 쪽 ETF나 이쪽도 잘 보는 컨택을 하고요. 이제 국내 시장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물량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4월 초까지는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변화가 살짝 있을 수 있어도 이 스탠스 방향 자체는 상방향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물량을 천천히 늘려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게 이제 4월 시장인 것 같아요. 3월 시장은 2,550을 지키냐 못 지키냐 밀리더라도 연기금이 방어한다라는 것들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이제 변동성이 되게 세죠. 오늘 보면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매번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코스닥은 이제 잦은 변동성, 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흘러내려오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스탠스라고 하죠. 이제 주가가 빠지는 거는 큰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거래가 붙는 거는 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많이 들었죠. 우리 거래를 좀 잘 보고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잦은 변동성이 세다는 거 가볍기 때문에 흔들리는 변동성이 흔들리지 말고요. 결국은 주가도 다음 달에는 이제 레벨 단이에요. 조정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닥도 4월 달에는 이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700포인트 밑에는 이제 매수 권역이에요. 이쪽도 이제 조정이 끝 마무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기는 딱 중간값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강하게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에너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을 팍팍 감사합니다.